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실러스 속의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산소성 그람 양성 막대균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소성 그람 양성 막대균에는 코리노박테리움 디프테리아, 그리고 가르네넬라 바자이날리스 리스테리아, 에리스펠로트릭스, 락토바실러스, 바실러스 노카디아, 이렇게 7가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코리노박테리움 디프테리아하고 가르네넬라 바자이날리스, 그리고 리스테리아, 에리스펠로트릭스, 락토바실러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실러스 속에 아포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그람 양성 막대균인 바실러스 속의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실러스 서틸리스는요, 주로 자연 환경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토양, 물속, 흙, 약체, 곡물, 먼지,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되겠죠. 이제 특히 바실러스 서틸리스는요, 비병원성 세균으로서 그 병원에서 환경 검사 하잖아요. 왜 소독이 잘 되었는지 이런 뭐 환경 검사, 예를 들어서 영양과 식당에서 배식할 때 뭐 식판이 제대로 소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숟가락이나 뭐 젓가락은 잘 소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병원에서 쓰는 물품이나 환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바실러스 서틸리스 균들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병원성이 없는 세균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제대로 위생상 청결하다면 이런 세균들도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실러스 서틸리스는 비병원성 세균이다 보니까 이 서틸리스에 대한 검사 방법은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탄저균,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는요,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세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초식동물 소나 양 이런 애들한테 감염이 되면 집단 폐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세균이라서요, 굉장히 위험한 세균이죠.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요, 감염된 식품을 통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병원성이 있어서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와 더불어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바실러스 속의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와 세레우스는요, 특징적으로 둘이 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균이 그람 양성 막대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여러가지 일반적인 성상에서 또는 생화학적인 성상에서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의 그런 병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인수공통 질환이에요. 자, 바실러스 안트라시스가 소나 양과 같은 초식동물에게 병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경로로 질병을 일으킬까요? 물론 소나 양을 취급하는, 함께 생활하는, 또 가까이 이렇게 양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소를 돌보는 사람, 아무튼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지는데, 이런 동물들은 흙 속에 있는 탄저균이 감염된 거고,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이 피부 접촉이나 감염된 고기를 날로 먹거나 혹은 탄저균을 흡입했을 때 이런 탄저병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탄저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에게보다 동물에게 훨씬 더 많은 감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병원보다는 어디서 이런 건 볼 수가 있냐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혹은 질병관리본부 내지는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병원 있죠. 수의병원, 그리고 이런 가축을 수입하거나
혹은 가축 같은 식품을 검역하는 검역소, 이런 곳에서 이런 세균들은 주로 배양을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그곳에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임상병리사가 되시면 병원에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검역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혹은 질병관리본부에도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균은 아니지만 이게 국가고시에 안트라시스의 병원성이나 혹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출제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국가기관에도 근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요, 병원에 바실러스 안트라시스가 의심되는 그런 검체가 내려왔다 하면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다른 세균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취급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안전상자에서 취급을 하셔야 하고요. 혹시 흡입을 하시는 경우에 폐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모르고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100% 사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물학적 안전상자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요즘 왜 코로나 때문에 잘 알게 되셨죠? N95 마스크 끼시고 그리고 장갑 필수 착용이고 보안경까지 낀 상태에서 취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세균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의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검사 방법을 알려면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생화학적 성상을 알아야 되겠죠.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의 동종 시험이라고 하면 일단은 아포를 형성하는 거는 바실러스 속의 전체적인 똑같은 일반적인 성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트라시스 같은 경우는 BAP에서 용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또한 운동성이 없습니다. 뒤에 이제 운동성 검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현막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막은 현막을 가지고 있는 세균은 되게 인체에 혹은 동물에게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떤 세균은 백혈구가 포식을 하잖아요. 근데 백혈구의 포식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막이에요. 현막이 있으면 백혈구가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현막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을 투과해서 항생물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현막을 형성할 수 있는 세균은 세균 스스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동물에게 감염이 되거나 사람에게 감염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독성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레시티나제 검사예요. 이게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레시티나제는요, 이 검사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한 안트라시스와 세리우스 두 개가 바실러스 속에서 병원성이 있는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바실러스 속 중에 레시티나제가 양성인 것들은 다 병원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섭틸리스는 레시티나제가 음성이겠죠. 안트라시스나 세리우스는 레시티나제가 양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스콜리 시험은 항원항체 침강 반응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항원항체는 서로 맞는 것끼리 만나야 서로 응집이 일어나서 침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로 의심되는 세균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항체를 함께 섞었을 때 침강이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가 바로 아스콜리 시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성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운동성이 있다 없다는 거는 세균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세균이 움직이는 데는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움직일까요? 막 수영해서 다닐까요? 세균은요, 편모가 있으면 운동성이 있다고 말하고, 편모가 없으면, 편모가 운동기관이기 때문에요, 편모가 없으면 운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는 운동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편모를 염색해서 보거나 세균을 염색했을 때 편모가 보이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람 염색을 해서 1000배로 검경을 하신다 하더라도 편모 구경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편모를 보시려면 특별히 편모 염색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만 특별히 신경 써서 뭐 더 배율이 좋은 그런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했을 때 편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실험실이나 병원에 있는 1000배로까지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광학 현미경에서는 사실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운동성 시험을 하고 있냐면요, 세미솔리드, 솔리드는 솔리드인데 아가가 조금 들어가지고 되게 좀 말랑말랑한 그 상태의 세미솔리드 아가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SIM 배지나 혹은 MIO 배지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니들 천자를 하죠. 이렇게 니들 천자를 했을 때 그 천자된 부위만 이렇게 자란 것은 세균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곳에서만 자랐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경우에는 논모타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운동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혼탁되어서 자랐다고 하는 거는 이 세미솔리드, 약간 이렇게 반유동인 상태를 헤엄치면서 자란 거죠. 전체적으로 퍼져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동성이 양성이다, 이렇게 세미솔리드 아가에 심어봐서 모틸리티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요거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검사는 나중에 장내세균,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나 세레우스처럼 병원성이 있는 바실러스 속은 레시티나제 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레시티나제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레시티나제는 무엇이고, 레시티나제는 ASE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엔자임인 것 같은데 무엇을 분해하는 엔자임일까요? 레시틴을 분해하는 엔자임이 레시티나제가 되겠죠. 그러면 레시틴이 들어있는 배지에 세균을 접종을 했을 때 그 반응을 볼 수가 있겠죠. 레시틴이 들어있는 배지를 바로 난황 오무 배지라고 하는데요. 난황 오무 배지는요, 클로스트리디움 웰치 아가 베이스를 먼저 녹이신 후에 멸균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균적으로 계란 노른자를 채취를 해요. 어디서? 계란에서 계란 노른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먼저 멸균시켜가지고 시켜놓은 클로스트리디움 아가 베이스, 완전히 굳을 때까지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아가 베이스와 계란 노른자를 섞어가지고요, 잘 섞어가지고 저렇게 평판 배지를 만들어요. 이제 아가가 들어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계란 노른자를 섞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굳겠죠. 한 2시간 정도 실온에 방치를 하면 이제 고체 배지가 되거든요. 고체 배지가 되면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두껍게 세균, 의심이 되는 안트라시스나 세레우스가 의심이 되는 세균을 여기다 바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테스트까지 하게 되기까지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하냐면, 일단은 그람 양성 막대균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람 양성 막대균이 굉장히 종류가 많을 텐데요. 이게 바실러스 서틸리스처럼 생긴 그람 양성 막대균을 여기에 레시티나제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레우스나 혹은 안트라시스와 같은 양상을 보여야 레시티나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병원성이 있는 세균인지 안트라시스인지 세레우스인지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병원에 검체가 오면, 실험실로 검체가 오면 그 일반적인 성상이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나 세레우스라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마지막으로 하는 검사가 레시티나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실러스 안트라시스 테스트 중에 스트링 펄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것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가 페니실린의 감수성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또 바실러스 안트라시스가 페니실린의 감수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검사를 할 때는요, 페니실린의 대부분이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페니실린이 들어있는 액체 배지나 고체 배지에 접종을 해서 이런 진주 모양, 진주 목걸이와 같은 모양으로 콜로니가 자라거나 혹은 액체 배지에 배양을 했을 경우에 그 배양액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가지고 보면 이렇게 진주 목걸이처럼 배열을 하는지를 봤을 때 이게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레시티나제 테스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게 병원성 세균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세리우스인지 안트라시스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이런 스트링 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진주 모양 배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세리우스가 아니고 안트라시스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용혈성과 운동성을 통해서 안트라시스와 세리우스는 이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트라시스가 페니실린의 감수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라기보다는 페니실린의 감수성이 있다는 거를 이용해서 안트라시스임을 확인한다든지, 아무튼 두 가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특징과 병원성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안트라시스와는 달리 반대로 운동성이 양성이고 베타 용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포를 생성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점이 바로 운동성과 베타 용혈성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BAP에다가 배양을 했을 때 콜로니가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큰 콜로니는 사실 구경하기 힘든 콜로니예요. 일반적인 다른 세균들은 이렇게 콜로니가 크지를 않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요, 바실러스 안트라시스가 의심이 되는 검체가 내려왔다. 그 검체가 뭐가 되겠어요? 피부 탄저라면 피부 가피, 퍼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폐 탄저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객담이 될 것이고, 만약에 위장관 탄저가 의심이 된다 하면 대변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의심이 되는 검체가 내려왔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구토물이나 대변이 되겠죠. 그런데 구토물이나 대변도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세균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과연 바실러스 세레우스를 어떻게 분리를 해낼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다른 세균과 함께 섞여져 있으면 특수배지, 다른 세균들 못 자라게 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만 자라는 특수배지 쓰면 아주 간단한데, 또 현실적으로 또 얘만 자랄 수 있는 또 특수배지는 그렇게 또 흔하지도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람 음성세균이다 하면 그냥 마콘키 같은 데서 심으면 되겠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양성세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안트라시스의 그런 특징이 뭐예요? 아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포가 있는 세균은요, 열에도 강하고 또 알코올에도 강해요. 그래서 알코올 처리를 해도 안 죽고 또 열 처리를 해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가압 증기멸균을 하면 죽겠죠. 하지만 그냥 대충 끓인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세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다른 세균과 섞여 있는 검체가 만약에 도착을 했다. 근데 이게 세레우스나 안트라시스가 의심이 된다 하면 열 처리나 알코올 처리를 한 후에 그거를 다시 BAP에 심으면 일단 다른 영양형의 앞으로 생성하지 않는 그런 영양형의 일반 세균들은 다 돌아가시지 않은, 죽지 않은 아포균들만 남겠죠. 그러면은 분리하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처리나 열 처리를 통해서 배양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지문으로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와 안트라시스 세레우스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와 안트라시스는 용혈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용혈 없어요. 용혈이 없는데 이
되게 콜로니가 되게 좀 거칠거칠 이렇게 하니 좀 번득번득 해야 되나요? 꼭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촛농 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저도 많이 봤거든요. 병원에서. 되게 흔하게 나오는 세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촛농을 부어놓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그런 콜로니예요. 그리고 이제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도 역시 이렇게 용혈이 없습니다. 용혈이 없으면서 약간 더 크리미 색깔은 약간 그 흰색 비슷한 크림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안트라시스의 이 콜로니 가장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뭐 메두사 머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그 메두사 머리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메두사 한번 검색해 보시라 그랬죠? 자, 그리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이렇게 용혈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콜로니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배지를 확대해서 보였는데 확대해서 본 이 콜로니 크기보다 이 배지가 전체가 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확대한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콜로니가 커요. 그래서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바실러스 subtilis, 안트라시스, 세레우스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실러스 subtilis는 비병원성 세균이고 병원 환경에서 자주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와 세레우스 이 두 개만이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세균은 모두가 다 아포를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바실러스 subtilis와 안트라시스는 용혈이 없고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와 세레우스는 레시티나제가 양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와 세레우스는 레시티나제가 양성이고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는 용혈이 없지만 세레우스는 용혈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습책 118페이지 표 9-1을 보시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습책과 그리고 이론책을 보시면서 여러분 교과서 실습책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